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월 5일부터 임시관리인 선임제도가 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종전에는 이런 임시관리인 선임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법에는 없었고 법원이 후견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개정을 통해서 2020년 2월 4일 법 개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 2월 5일부터 임시관리인 제도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사례에서 저희가 변경된 법에 따라 가지고 최초로 임시관리인 선임한 사례, 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대표인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해서 인용된 사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관계를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좀 길긴 하지만 사실관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의 구분수요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분양이 되어서 입주까지 마친 지 1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사가 분양을 다 하지 못한 물건이 많아서 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려고 해도 구분수요자 수로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지분이 시행사 분량이 많아서 시행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관리단 대표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현재 시행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관리인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사가 저희 구분수요자들의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방해하려고 관리단 대표를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많이 이렇게 돼요. 보통 시행사하고 구분수요자들하고 초기에 입주 초기의 분쟁이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 시행사가 하자보수 청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하자보수 청구는 기본적으로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서 많이 하시거든요. 구분수요자 개개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구분수요자들이 개인 돈 들여가지고 감정하고 개인 돈을 가지고 소송대리인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부분은 관리단에서 이런 소송을 수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단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관리인이 뽑혀야지만 그 관리단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적법한 관리단이 뽑히지 않으면 이런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행사하고 구분수요자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당연하게 그렇지 않은 시행사도 많죠. 그렇게 하지만 일부 시행사와 구분수요자 간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하자보수 청구에 쟁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저희는 관리는 영영 뽑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소유자들은 과반수가 되는데 지분이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물에 있어서는 영원히, 만약에 시행사가 분양을 해서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그 경우 이전에는 영구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이런 질문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임시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자문드리고 제가 서류 작업까지도 해드려가지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임시관리인이 되셨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3으로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관리단 회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죠. 관리단 회장, 관리회장, 관리단장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법상 용어는 관리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리인은 구분수질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뽑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리단 집회에서 뽑히기 위해서는 법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이 그리고입니다. and예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뽑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전체 의결권, 이것은 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분이에요. 이 지분의 과반수도 찬성을 해야만 의결이 이루어진다.
뽑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는 과반수가 되는데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면 관리인으로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지분은 넘지만 구분 소유자 수로서 과반수가 안 되면 마찬가지로 관리인으로 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합권법은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항상 어떠한 의결, 관리인 선임뿐만 아니라 다른 의결도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모두 찬성해야만 의결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안 같은 경우 그래서 관리인이 뽑히기 어려운 것이죠. 구분 소유자 과반수는 되는데 지분의 과반수가 절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집회 의결이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관리인 선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집합건물법이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관리인 선임제도를 신설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24조의 2 이 조항을 2020년 2월 4일 신설해서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구분 소유자 그리고 그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보통은 임차인이죠. 그리고 분양자, 이 분양자, 이 시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 이해관계인은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해서 집회 또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를 소집했다 하더라도 그때 또 부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이렇게 선임된 날로부터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월 4일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임시관리인 제도가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부터 임시관리인 선임 제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구체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관리인은 관련 집회에서 선임된 정식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고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 상무, 즉 일상적인 업무, 관리비 징수하고 법에 나와 있는 관리인의 직무, 이게 바로 일상적인 직무, 이걸 상무라 하거든요. 이런 일상적인 직무에 국한된 관리인 직무 대행자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관리인은 일반적인 관리인하고 똑같아요. 이 점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관련된 사건의 결정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자문했던 거기에서의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이고요. 이걸 이제 비합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실 것은 신청인은 이렇게 여러 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신청할 때 한두 명 갖고는 안 돼요. 가급적이면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명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구분 소유자가 이런 신청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신청에서의 피신청인은요, 이렇게 사건 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리단의 대표는 아직 없죠. 아직 없어요. 관리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결정이 났는데요. 사건 본인은 사건 본인, 즉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서 한 누구 이렇게 개인으로 선임한다. 이분이 종전부터 대표로 회장하시던 분이셨거든요. 이분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건물에 다툼이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관선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관선 변호사가 임시관리인으로 나올 때는 매달 얼마씩 비용이 나가요. 이것 때문에 법원은 가급적이면 임시관리인으로 그 해당 건물에 관련된 분, 즉 비용이 추가로 안 나가도 되는 분, 이분들을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판단을 보시면 금년도 바뀐 즉 집합건물법 24조의 2, 즉 임시관리인의 선임의 근거가 되는 이 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해 사안에서 임시관리인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에 반드시 임시관리인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했었거든요. 이런 소명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서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 운영 등을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방금 전에 제가 법정을 보여드렸죠. 이제 임시관리인은 6개월 이내에 이런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사건 본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이제 임시관리인의 지위에 필요한 공정성, 중립성,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 사실은 이 구분 소유자분들의 대표인 이 회장님이 약 8년 동안 대표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 등을 고려해서 자, 한 누구누구를 사건 본인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